마지막으로 CSS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예린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CSS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서, 즉 HTML의 스타일을 꾸밀 때 사용하는 스타일 언어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서 살펴보면은 이게 폭포처럼 쏟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이런 개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우선순위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타일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SS 우선순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 최종적으로 적용될지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선택자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최우선순위는 이 임포턴트 속성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권장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선순위 규칙을 아예 싸그리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알 수 없는 에러를 낼 수도 있어서 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보자면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강한 우선순위를 지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점수를 지니고 있고 그다음은 아이디 선택자, 그리고 다음 클래스, 다음 태그, 그리고 그 나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태그 선택자를 이용하고 있고 얘는 클래스 선택자, 얘는 아이디 선택자, 그리고 얘는 인라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 인라인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블랙 컬러가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점수가 동일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아래라는 캐스케이딩의 의미를 통해서 나중에 선언된 후에 선언된 것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으로 리셋 CSS와 노멀라이즈 CSS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브라우저별로 기본적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H1 태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A 태그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막 링크 파랗게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저희 아까 살펴봤던 웹 표준 관점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관성을 위해서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표준화, 그러니까 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리셋이고 표준화하는 방법을 노멀라이즈라고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리셋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는 뭐 H1 태그하고 H6 태그까지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노멀라이즈한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느낌은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보시다시피 리셋 CSS는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모든 스타일을 다시 처음부터 일일이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장기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은 이제 그 어느 회사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리셋 CSS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즈 CSS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브라우저 기본 내장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 브라우저별로 다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좀 통일을 해 가지고 일관성을 지니게 하는 게 노멀라이즈 CSS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쉽고 또 추가 작업도 적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소규모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프로토타입 개발할 때 좀 빠르게
개발을 해야 할 때 노멀라이즈 CSS 보통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CSS modules, variables, 그리고 CSS in J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기본적인 그냥 CSS를 생각을 할 때 얘는 전역 스타일로 보통 CSS를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즈보스성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네임스페이스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개발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선언을 해 놨는데 또 그 뒤에서 똑같은 걸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네임스페이스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재사용성도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본적인 CSS는 뭐 변수나 모듈화 기능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제 CSS 모듈화, 뭐 변수화, 컴포넌트화를 위한 방식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모듈화, 변수화, 컴포넌트화와 관련된 애들인데요. 먼저 CSS 모듈스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CSS를 모듈화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약간 기본적인 문법은 일반 CSS랑 똑같은데 이제 클래스명을 자동적으로 고유하게 변환을 해줘요. 약간 해시값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얘의 특징이고 또 기존 CSS 문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또 뭐 따로 배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CSS 파일 하나만 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좋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굳이 따지자면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동적 스타일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SS 버라이어블스는 이제 CSS를 전역이나 지역 변수로 선언해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전역으로 선언한 거에 대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루트에다가 선언을 해 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당연히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하겠죠.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테마 변경도 용이합니다. 뭐 다크모드용으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걔를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뭐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옛날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요즘 브라우저들에서는 다 지원이 되니까 얘도 굉장히 좋은 방식 중 하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SS인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버튼 태그에 대해서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로 만들어 가지고 스타일을 정의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장점으로는 동적 스타일링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냥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컴포넌트의 개념처럼 재사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런타임 성능 저하인데요. 얘가 내부적으로는 CSS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배웠던 그 자바스크립트 로드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브라우저가 파일들을 받아서 실행할 때.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CSS가 그제서야 생성이 되기 때문에 CSS OM이 이후에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렌더링 과정이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도 또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CSS 관련된 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선 지원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막 화면 막 번쩍이고 그 CSS 때문에 이제 또 화면 바뀌는 게 이제 후에 적용이 되면서 화면 번쩍이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해서 좀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SS를 적용하는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SCSS입니다. 원래 SASS라고 해서 약간 요런 중괄호 없이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게 없는 게 오히려 약간 개발자들한테 좀 불편함을 좀 가져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그 CSS 친화적이게 만들어진 게 SCSS라고 하고 이게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CSS의 단점을 보완한 전처리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기존의 CSS에서 뭐 변수화나 모듈화 이런 게 안 됐었는데 그런 변수나 뭐 중첩 기능, 확장성 등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 가지고 기존 CSS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도 기존 문법과는 100% 호환이 돼서 굉장히 잘 이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css 파일이 나중에 CSS 파일로 변환이 되도록 컴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CSS인 자바스크립트 대비 이제 동적 스타일링이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살펴봤던 스타일드 컴포넌트예요. 어, 설명은 비슷해 가지고 뭐 동적 스타일링 용이한데 이제 성능 저하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장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테일윈드 CSS는 이제 유틸리티 퍼스트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는 CSS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뭐냐 살펴봤더니 뭐 CSS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들이 있어서 그 HTML에서 스타일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클래스 명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CSS 파일 없이 그냥 클래스만으로도 스타일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면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전역 스타일 충돌할 일도 없지만 이제 클래스 네이밍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가독성이 좀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유지 보수적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문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러닝 커브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CSS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소원 한번 해 주세요. 네네. 네. 저는 노멀라이즈를 선호합니다. 뭔가 아무래도 항상 좀 프로젝트 같은 게 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리셋을 적용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야 될 게 좀 초기 작업이 많아서 노멀라이즈 CSS로 어느 정도 틀을 좀 갖추고 좀 필요한 것들만 좀 필요에 의해서 바꾸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